제가 소장으로 있는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에서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수는 최종 응답 1,031명, 응답률은 전체 8.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번 여론조사가 갖는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2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팩트이고요. 이런 팩트를 감안하면 부정선거의 유무, 시스템의 문제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 하나로서 그것이 하나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 정당성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는 이 부분 심리를 통해서 국민 의혹이 꼭 해소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헌법재판소가 짓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원죄냐?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것이 2023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 과반수가 헌재의 직무유기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이 문제만 제대로 미리 결정했어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주된 사유 중의 하나인 선거 시스템 점검이 명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민주당 입법 독재가 선거에 의해서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을 통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12.3 비상계엄에 헌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불신이 팽배해가는 압력의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될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방치하는 바람에 결국 이것이 임계점에 달아 터지도록 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원죄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것인데 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의혹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가 47.1%,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쪽이 한 2% 정도 높긴 하지만 이게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이 국민의 절반가량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와 전남북인데 여기에서도 신뢰도는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도 35.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신뢰가 생명인데 이러한 수치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당성,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바로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 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52%, 과반을 넘죠. 그리고 반대한다는 41.6%. 오차 범위 밖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만처럼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 개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전투표 제도가 있는 선거 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가 한 걸 보면 선관위는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주로 선거의 공명성 조사를 하고 이 선거 시스템,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조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어쨌든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 당일개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령대로만 보면 8세에서 만 20대까지 낮다. 나머지는 전 연령대에서 당일투표, 당일개표가 우세합니다.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한데 50대의 경우에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불신은 43.7%인데 당일 투표 당일 개표에는 53.5%가 또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50대 역시 당일 투표 당일 개표가 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 전남, 전북의 경우에도 조금 그 비율이 낮지만은 그것도 오차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전 지역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86.9%가 당일 투표, 당일 개표에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에 대해서 결정을 지체하는 것이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81.2%가 역시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쪽에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88.7%가 당일 투표, 당일 개표에 찬성한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주 단순하게 대만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국론 분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선거 시스템의 불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방법인 대만처럼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와 정치권이 여기에 반대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지금 한국 사회 민주주의 뿌리가 근본부터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2023년 11월에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걸 결정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52.1%, 그리고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35.1%,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헌재 직무유기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헌재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그 격차가 10% 이상 벌어져서 헌재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헌재의 직무유기 책임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 44.4%,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하는 쪽이 38.8%. 지역 연령대를 불문하고 헌재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 해소를 헌재가 일찌감치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의 두 가지 명분 중 하나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 검증 필요성을 헌재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 동의 여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44.7%, 동의하지 않는다가 54.1%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귀환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던 행위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였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동의한다가 44.7%, 동의하지 않는다가 54.1%,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44.7%. 이 44.7%라고 하는 수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선관위와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최소한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이 있다,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전투표 헌법소원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원죄, 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개선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선관위의 원죄를 다소나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정도의 심리를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재와 선관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으로 가는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지는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